5회차 온라인으로 본 사람이 있나? 5회차 때 결석해가지고 파일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아요? 그때 다 나왔었지? 네. 결승이 없었지? 그러면은 남는 시험지가 없는데. 빠짐없이 왔으면 남는 시험지가 없는데 없다야. 그냥 봐. 어쩔 수 없어. 아직 안 오는 놈들은 또 문자도 없고 자, 일단 시험지 풀이를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전멸에 해당하는 문제들부터 먼저 본다라고 해가지고 16, 17, 20번 풀었던 것 같아요. 맞지? 16, 17, 20번은 다 풀어줬죠? 요렇게 3개 풀어주고 시간 없어서 그만 나머지는 오늘 하겠다고 한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또 봐야 되는 문제들 10번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본인이 틀렸던 문제라면 테스트 오답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자, 본인이 맞은 문제면 나는 맞았어 라고 하면서 그냥 칠판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찾기가 쉽진 않겠네. 부등식 쪽에서 찾으세요. 그러니까 단원 제목은 안 적어놨지만 선생님이 테스트 오답 다 유형 순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 부등식, 그 다음에 평면좌표, 그 다음 직선, 원, 도형이로 이 순서로 정리해놨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10번은 이차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제곱, 자, a는 실수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fk는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k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fk는 양수다. 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됐을 때, 자, 어쨌든 양수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맞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k가 들어갔을 때 양수를 유지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지. fk는 양수.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k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수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k에다가 어떤 수만큼 지금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대입한 값이 양수다, 음수다로 지금 보기가 나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문제 구성 자체가 객관식으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다예요. 지금 객관식으로만 만들어지는 문제. 자, 그 상태에서 어서 오세요. 왜 늦었어? 좀 혼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막 수석으로 돌아다니는 타이밍이었네. 저희가 딱 들어온 게. 아무튼 자, 여기서 k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대입한 녀석이 누가 됐든지 간에 양수라고 하면 다 틀렸습니다. 이제 k를 대략 이쯤에다 그리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어서 오세요. 자,
자, 10번. 승우 시험지도 10번이야. 얼른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험지 꺼내가지고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는 승우가 많았는데 틀렸는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얘가 왼쪽으로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몇이라도 하게 되면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로는 뭐 1, 2, 3 정도의 숫자를 갖다 넣어 빼는 건데 그게 아무리 작아도 뭐 0.1, 뭐 0.01이라고 하더라도 K가 충분히 왼쪽으로 붙어 있었다라고 하면 양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K 플러스 몇도 마찬가지야. K 플러스 몇도 K가 이쪽으로 바짝 붙어버리면 그 더한 수가 아무리 작은 수라고 하더라도 양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니? 그럼 얘는 맞을 수 있는 수는 뭘로만 나와야 되냐면 음수로만 나와야 돼. 그럼 그 음수로 나오는 수는 어떤 수로 해야 되냐면 요 간격 베타나 알파 만큼 더하거나 빼면 K에서 확실하게 음수야.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빼도 되고 더 많이 더해도 돼. K로부터 거리가 베타나 알파 이상의 거리가 나오는 값을 대입하면 무조건 음수다. 이해되시나요? 양수 음수를 확정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베타나 알파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인정 씨? 어떻게 이렇게 첫 번째 문제부터 눈을 지그시 감을 수가 있죠? 눈만 지그시 감았을 뿐이에요. 네. 나도 졸았다고 안 했어. 눈만 지그시 감았다고 표현했을 뿐이지. 진짜 놀랐어요. 근데 눈을 지그시 감았던 건 맞잖아. 네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2.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A제곱이지. 알파 제곱이 아니라. 맞지? 자, 그럼 거기서 알파마 베타의 제곱은 2는 4. 마이너스 4A 제곱이야? 맞니? 이해돼요? 이렇게 답득?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얘대로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는 이상일 거고요. 오케이. 정확하게는 0보다 클 거야. 답이랑 상관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오케이. 그리고 최대한 많이 벌어져도 4 이하죠. 이렇게 되나요? 최대한 많이 벌어져도 4 이하다. 아,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는 범위를 해야 되니까는 그거까지 필요 없겠구나. 자, 알파와 베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쓰자. 자,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는 2 이상의 차이를 벌려서, 그러니까 f k 뿔마 t가 t가 2 이상인 상태로 들어가서 얘가 0보다 작다로 표현되어 있는 녀석이 답이 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일단 0보다 크다를 다 버려. 그러면 fk-1과 fk-2가 남았지? 0보다 작다 쪽이. 그럼 그 중에 누구만 답이 될 수 있어? fk-2만 답이 될 수 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k-1은 확실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뭐라고? 자, 다시 초반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k가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여기 쓸지 모르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k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하면 양수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k가 여기 있으면 어떡할 건데? 해서 아웃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k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내려가서 걔는 양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k가 여기 반짝 붙어 있으면 어떡할 건데? 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 쪽으로 나오면 일단 다 틀린 거라고. 이해돼요? fk가 양수일 때 확실하게 거리를 벌리면 무조건 음수 다는 맞는 말로 만들 수 있고 가깝다는 아무리 가까워도 소용이 없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거리를 벌리고 음수 확실하게 거리를 벌리고가 k 뿔마 t에서 t가 2 이상.
오케이. 그리고 음수 구조라야만 이 문제는 항상 옳다라고 합니다. 이해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0번 해결해봤고요. 사실 맞은 사람이 꽤 되기는 하지만 객관식이니까 찍어서 맞을 가능성이 제법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볼게요. 자, 그 다음은 11번인데요. 11번, 경기구도 11번이에요. 자, 그리고 11번은 맞은 사람이 2명. 자, 얘도 객관식이니까 2명이 뭐 찍어서 맞았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냈을 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어느 타일 공장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규격 A와 B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A와 B의 가로의 길이는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때 A는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17만큼 길고, 자, 요렇게 A라고 하는 타일은 생겼고, B의 세로 길이는 가로의 길이보다 25만큼 짧다. 자, 그림이 현실 반영이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그냥 보세요. 그냥 느낌으로 사니까. 그게 되나요? 자, 그러면 자, A의 넓이는 X제곱 플러스 17X고, 그 다음에 B의 넓이는 X제곱 마이너스 25X죠. 하네. 자, 그때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깔려야 돼. X는 몇보다는 커야 할까? 그렇지. X는 25보다는 커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짧은 변이 X-25니까 얘가 양수여야 해서 X는 25보다는 커야 한다. 그렇게 되니?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A의 넓이는 480 이상. 바로 씁니다. 480 이상. B의 넓이는 900이야.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이수분 시도해봤나요? 이수분 되나요? 이수분은 잘 안 되지? 별로 안 예쁘지? 돼? 자, 그럼 해주세요. X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480 0 이상 이수분하면 어떻게 돼요? X마 10, X마 32야? 32랑 10 X 플러스 32랑 32랑 마이너스 10이라고? 15? 이렇게 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 X가 음수인 걸 제외하고 X가 15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지. 왜? X는 25보다는 커야 되거든. 그럼 무슨 소리냐? 여기서 길이 제한 때문에 이 A의 넓이는 원래 480보다 커요. 이 부등식에 관계없이. 범위 제한 안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이해되니? 그럼 실제로 X가 범위는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얘는 이수는 되냐? 문제가 정수라고 해도 내가 인수분해를 안 하고 풀었거든. 자, 얘 수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45? 그럼 X 플러스 20? 자, 그럼 얘는 X가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 45 이하가 나오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25보다 큰 겁니다. 마이너스 20은요? 필요 없지. 25보다 크니까. 이해되시나요? 납득?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45에서 25를 빼가지고 20 이랬나요? 자, 그러니까 함정보기가 뭐겠어? 45 빼기 15 더하기 31이 함정보기죠. 그래갖고 낚여가지고 5번을 쓴 사람이 많이 있겠지. 나는 5번 썼다. 네, 그런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딱 낚이기 좋게 생겨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또 어디에서도 삼각형 문제 나올 때도 있잖아. 맞지? 삼각형 나올 때도
변길이 양수,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를 해결할 때도 삼각형 변길이로 부등식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 제일 대표적인 게 뭐 둔각 삼각형 이런 거. 그런 거 쓸 때 변길이 양수도 꼭 써주세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그거 안 쓴 사람은 선생님이 매번 꼬박꼬박 써주거든요. 변길이 양수 써주라고. 그것도 부등식으로 풀어주라고. 그게 답이랑 관계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항상 서술형에는 그 부분도 써주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작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합보다 짧다. 이것부터 시작하는데 그것도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 보통 의도는 그거랑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둔각삼각형 만드는 거랑 이 두 개 연립이 보통 의도인데 그래도 변길이 양수도 모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나는 12번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12번은 뭐 안 틀렸어? 한비요? 실수? 아무튼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정규고 문제로는 17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경위고 문제로는 17번 문제고요. 자, 절대값, 또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5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뒤에 게 성립할 때 일단 요거 정리해놓고 이거는 풀리는 부등식이니까 풀리는 부등식부터 정리해놓고 갑시다. 자, 이 풀리는 부등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얘를 좀 어떻게 바꾸고 싶을까? 절대값? 절대값 뭐? 그치, 절대값 x마이로 일단 바꾸고 싶어야겠다. 그게 무섭죠? 그럼 사실 이 문제는 바깥 절대값은 의미가 전혀 없었어요. 왜?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원래 0 이상일 수밖에 없거든. 가운데가 빼기면 모르겠는데 오케이, 가운데 더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니까 사실은 바깥 절대값은 있으나 말하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보거나 2를 넣어봤을 때 3이 나오잖아. 5보다 작지? 맞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등식을 풀면 되냐? 그냥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 해놓고 그냥 풀어버리면 돼. 이해되시나요? 그래프로 치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에 y는 5가 요렇게 들어간 거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그림이면 그냥 요렇게 풀어버려도 된다고. 절대값 그냥 풀어서 2x 마이. 이렇게 되나? 자, 1씩 더하면 마이너스 4 2x 6이고 x는 마이너스 2 이상 3이야. 자,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녀석에 대하여 x-a의 제곱 플러스 11 x-a의 제곱 빼기 1 0 이하가 성립할 때 양의 정수 a 자, 그럼 여기서 a가 양의 정수라고 나오게 되면 두 가지 기준점 a제곱 마이너스 11이랑 a제곱 플러스 1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아? a제곱 마이너스 11이 작지. a제곱 플러스 1이 크고요. 자, 그렇다면 얘는 x값 범위가 자 요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니? 납득?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얘를 집합 P라자. 수상이지만 이게 이해하는데 제일 편한 것 같아. 집합 P, 집합 Q. 얘가 이 녀석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려면 P가 Q에 부분집합이 되느냐 Q가 P에 부분집합이 되느냐. 자, 수하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래야 참이지. 참이 될 조건이지. 이해돼요? P면 Q에다가 3이 되려면 P가 Q에 부분집합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이 깔려서 틀린 사람들 제법 많이 있을 것이다. 오케이? P가 작은 집합, Q가 큰 집합.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위에 것도 색칠이고 뒤에 밑에 것도 색칠이지. P Q 요렇게 생겨야 된다. 이해되니? 무슨 말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나와 있는 숫자로 여기가 마이, 여기가 3이고 그럼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11, 여기가 a제곱 플러스 1에서 수직선이 방향까지 해결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등호가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잘 따져야 되지. 씁니다. 여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잘 안 보여? 여기서 색칠, 여기서 칠하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둘 다 색칠이면 여기 등호 들어간다. 자, 요 상태에서 A값 범위를 마저 구해서 그 중에 양의 정수 A들만 가지고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마무리 가능하겠니? 네. 네. 자, 요렇게 해서 13번 해결해봤고요. 그 다음에 14번도 9명이나 틀렸어요. 14번은 경기 문제로 18번입니다. 자, 어라? 근데 이거는 전 시험인지 교재인지에서 하지 않았니? 전 시험이지? 방향만 조금 다르게 생겼지? P가 1,4 그 다음에 Q가 2,1 맞지? 문제가 말하는 건 절대값 PA 빼기 QA 최대를 원하는데 y는 a일 때 최대 b. 어떻게 생겨야 최대? 어떻게 생겨야 최대? 요렇게 생겨야 최대인 거지. 기억나나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다시 필요한가요? 네. 자, 요만한 상태를 그려보고요. 자, A의 시작 위치. 자, 요런 상태로 얘기를 해서, 자, 길이가 A, B, C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문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PA 빼기 QA. 자, 그러니까는 C, QA, B. 자, 이걸 갖다가 자,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어떻게 이용하냐? B가 아무리 길어도 C 플러스 A보다는 작게 삼각형이 나오게 돼 있지?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이 일직선이 돼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에 유일하게 등호가 들어간다. 이해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시리도 알아들었어. 자, 우리 태서도 알아들었고 시리도 알아들었고, 그제? 태서 알아들었니?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요거 넘겨가지고 B 빼기 C는 A 이하다. 자, B가 가장 될 때니까 요렇게 절대값을 씌워도 그대로 쓸 수 있겠고, 요렇게 된 거나 요렇게 된 거나 절대값 씌우는 건 똑같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가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Y는 A일 때 A라고 쓰지 말자 그러면. 뭐라고 쓸까 이걸? A라고 안 쓰면 L이라고 하지 뭐. L, 자, L로 바꿔. 자, 이해되시나요? B? 그럼 여기도 B로 쓰면 안 되잖아. 그럼 너는 P라고 해. P. 서술형이면 문자를 조심해 주시고요.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A, B가 있으면 문자로 잡아줬는데 A, B를 좀 피해주는 게 기본이긴 하죠. 내가 안 헷갈리려면. 자, 그러니까 A가 몇일 때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길이를 구해버려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얘는 누가 먼저 나오냐? 이 최대값 B가 이 L의 길이로 먼저 나온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4하고 2,1 사이의 길이를 하게 되면 루트 1 플러스 9 해서 루트 10. B는 루트 10. 오케이. 그럼 Y는 A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 Y좌표가 A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요 X 좌표를 이용을 해서 매분점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얘네니 X 좌표를 이용해서 매분점 이용하셔도 되고, 두 점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서 Y절편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낸다면 평면좌표 문제인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평면좌표 문제인 게 맞아. 그런데 직선을 끌어다 써도 별 문제 없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저기서 A값 선생님이 구해줘? 아니면은 요거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테스트였던 게 맞는 것 같은 게, 테스트 오답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요 문제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두 문제 다 오답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 자, 넘어가서 지난번 시험이 그렇게 많이 어려웠나? 이 점수대를 보면 그만큼 많이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전멸급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걸 봐도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자, 15번은 설명 안 했었죠? 15번 설명 안 했었죠. 15번도 9명이 틀렸습니다. 경희고 문제는 14번이에요. 승우야, 니 걸로는 14번. 자, A, B의 길이는 8, 그 다음에 BC 길이 16인 직사각형 내부 및 둘레에 위치한 P가 AP제곱 빼기 CP제곱은 16을 만족시킨다. 어떤 방향으로 그려주는 게 좋을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A, B, C, D 해서 요 길이 8, 요 길이 16. 자, 요렇게 잡아주고 여기다 어떤 점 P를 그릴 건데 AP의 제곱 빼기 CP의 제곱은 16을 만족시킨다. 자취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얘를 갖다가 어디다 넣어줄 생각을 해야 돼. 좌표평면에 넣어줄 생각을 해야 되겠지. 맞지? 자, 이걸 잡아주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려지긴 했을 테지만 X축이 갑자기 쳐져. 자, 한 가지 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얘가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일단 최대한 그림이 가운데 들어오는 느낌으로 하기는 했는데, 또는 사각형이 너무 클지도 모르고 일단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목적한 점 P가 무조건 뭘 가져가야 돼? P가 몇 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X, Y를 가져야 된다. 자취 방정식이 항상 기본입니다. 목적한 점 B가 X, Y를 가져간다. 그리고 얘는 자취방식 문제치고는 굉장히 솔직해요. 기타 돌려서 고민할 거리가 없어. 그냥 넣고 계산하는 거거든. 얘네니.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은 A가 몇 콤마 몇이고요? 0,0이고요. 그 다음에 C가 몇 콤마 몇이고요? 16,8이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x마 16의 제곱 플러스 x마 8의 제곱은 16. 자, 요렇게 나와 있었던 거죠. 이거 되나요? 자, 계산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x제곱은 두 개가 돼서 2x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32x에 플러스 16의 제곱 한 번에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냥 16의 제곱이라고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어우 씨, 또 x로 썼어. y라고 썼어야지. 그치? 맞지? y라고 썼어야지. 누가 이 실수 많이 한다고 했는데 x 자리에 y 자리에 x 쓰는 실수 많이 한 사람 있었는데. 아무튼 자,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y제곱도 몇 개? 승우야? y제곱 몇 개? 두 개. 그래서 2y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64 는 16을 갖다가 아, 빼기구나. 미안해. 빼기였네. 빼기였으면 x제곱이랑 y제곱이 날아가는 거지. 맞지? x제곱이랑 y제곱이 날아가고 그러면은 32x 마이너스 16의 제곱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16y에 마이너스 64 는 16 요렇게 되는 거고요. 맞니? 그러면은 16을 한번 약분을 하고 쓰자.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16 플러스 y 마이너스 얘가 4지 는 1 맞아요? 이렇게 되니? 자, 그래서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2x에다가 마 20 뿔 21 이렇게 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y에 0 대입하면 2분의 21 10.5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 왜 되니? 아니야? 걔는 틀렸어? 32, 16의 제곱 16, 마이너스 14, 16 16으로 나눠서 16 마사 1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플러스 21 아니야? 계산 틀렸어? 저랑 점을 잘못 다르게 아, 점을 다르게 잡아서 아니 그냥 점을 다르게 잡아서 나온 것 같아요. 자, 맞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렇게 생기게 되고 문제에서 얘가 둘레 및 내부라고 표현했잖아. 둘레 및 내부 맞니? 자, 둘레 및 내부라고 했기 때문에 P는 이 직선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그려지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좌표를 갖다가 마저 찾아주자라고 하게 되면은 y에다 는 8 그리고 21 빼기 8 21 빼기 8이면 13 2분의 13 자, 그럼 여기서 길이를 완성을 할 때 또 어떤 테크닉을 좀 쓰는 게 편해 보이냐면 내가 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해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1대 2대 루트 5 길이의 비 자리다. 그러니까 x좌표 길이만 일단 뺀 다음에 거기다 뭐만 곱해주면 루트 5만 곱해주면 문제가 원하는 도형의 길이가 나온다. 보통 자취문제에서 도형의 길이면 대부분 원인데요. 자취문제에서 도형의 길이는 대부분 원인데 요렇게 선분의 길이가 나오는 경우도 간간히 있을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빼가지고 빼면 얼마야? 4? 아니 4 루트 5가다. 자,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오고요. 다음은 16번, 17번은 지난 시간에 풀어줬고요. 그죠? 맞지? 그 다음에 19번은 아직 안 풀어줬지? 20번은 풀어줬던 것 같고, 그죠? 자, 19번. 자, 경기고 문제는 13번입니다. 자, 19번은 지금 앞에서 했던 15나 14보다는 조금 덜 틀려서 8명이 틀렸습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직선 x 플러스 y 는사 위의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와 R이라고 하고 P가 좌표축 위의 점이 아닐 때 P를 지나고 선분 QR의 수직인 직선이 P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자, 여기서 P 아직 문제가 고정된 좌표를 주진 않았죠, 그죠? 맞지? 문제가 고정된 좌표를 주진 않았어. 자, 요렇게 수선의 발, 요렇게 수선의 발을 자, P를 A, B라고 좀 잡아주자. 이걸 갖다가 A, 4A로 잡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답까지 정확하게 맞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A, 4A보다 이 문제는 A, B를 쭉 끌어가다가 마지막에 한 문자로 바꿔주는 게 실제 계산이 조금 덜 복잡할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 다 맞게 했는데 A, 4A로 하다가 계산을 틀려서 틀린 사람도 있었어. 오케이? 일단 얘는 A, B로 들어가서 시작하는 게 나을 것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 A, B는 4를 이용한다든지 B를 4A로 바꾼다든지 마무리할 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뭐가 등장을 해야 되냐면 요기울기가 등장을 해야 되지. 얘가 Q고 얘가 R이냐? 순서가? 어쨌든 크게 상관이 없고. 자, 그럼 QR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맞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QR의 기울기를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요렇게 P를 지나고 QR의 수직한 직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맞니? 기울기 그대로 써서 틀린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수직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기울기는 얼마야? 그치? B분의 A가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직선을 만들자라고 하게 되면은 Y는 B분의 A, X마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오케이? 양변에 B를 좀 곱해서 정리를 하자면 BY는 A,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됐지? 오케이? 한쪽으로 몰아볼게요. AX 마이너스 BY 마이너스의 A 뿔 B A마 B는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직선이 점 P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를 A, B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조심할 거는 두 문자짜리 항등식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왜 A, B 사이에 관계식이 있었단 말이지. 항등식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두 문자짜리 항등식이 나왔을 때 관계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해돼요? 관계식이 있으면 얘를 한 문자짜리로 무조건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 자리에는 그냥 숫자 4로 들어가 주고 여기 B 자리에 뭐로 들어가 주냐? 4마 A로 들어가 주면 여기서 AX 마이너스 4마 A의 Y 마이너스 4에다가 4마 A 들어가면은 2A 마이너스 4는 0 요렇게 만들어졌겠지. 맞니?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가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해서 직선 두 개 만들어낸 다음에 걔를 연립방정식으로 교점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좌표고 A에 관한 항등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맞니? 그렇다면 이 구조는 계수 비교보다 뭐가 훨씬 편하게 생겨 있어? 수치 대입이 훨씬 편하게 생겨 있어. 수빈아, 뭐가 편하다고? 뭐가 편하다고? 수치 대입이 편하다고. 자, 그래서 A에 0을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 Y 플러스 16은 0에서 Y는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A에 4를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4A 마이너스 얼마야? 16은 0에서 Y는 4네. Y는 3 맞지? 여기가 X지. 자, 암튼 자, 요렇게 돼서 X는 4 해서 좌표는 4,4점이 P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요렇게 되면은 지난 시간 테스트에 필요한 문제들 다 풀어줬죠? 맞지? 자, 이 시간 이후에 진행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1순위는 교재 빈 곳 채우기예요. 자, 부스터와 비오비 유사분항집 양쪽 다입니다. 수능 부스터만. 자, 풀기 싫어서 넘어간 문제가 남아 있었다. 질문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질문 못하고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다. 자, 지금부터 모두 개별 질문을 계속 볼 거니까 개별 질문 하면서 그 빈 곳들 마저 채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가적으로 따라 붙는 건 추가, 오답, 번호.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선생님 부서 오답 보내주세요 할 때는 다 보내기는 했는데 그게 이거 나중에 풀 수 있겠지 하고 뺐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시 봐야 되는 문제가 되었다 라는 게 있으면 추가로 오답 번호를 보내주세요. 오늘 마저 채우다가.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마저 채우다가 안 보냈던 번호 중에 나 이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싶은 번호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부스터든지 간에 비오비 유사분항집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느 교재 몇 번이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느 교재 몇 번이라고 하면은 다 개인적으로 그걸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그걸 갖다가 최종 직전에 다시 볼 수 있도록 반영을 해줄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미제출 개별 오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새로 받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한번 거쳐서 나왔던 개별 오답은 선생님이 다 하트 표시를 해놨어요. 검사했다는 표시로. 하트 표시가 안 돼 있는 오답은 오늘 다 제출되게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진작에 제출되었어야 되는데 미루고 요것만 질문하고 내야지, 요것만 마저 채워서 내야지, 다음에 내야지, 다음 시간까지 낼게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모른 척자 이렇게 됐던 오답들을 갖다가 오늘 싹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새로 받았죠. 맞지? 비오비 유사유형이랑 테스트 오답 수능 아직 못 받았고, 도형이도 아직 테스트 오답 못 받았고, 어쨌든 나눠줄게요. 자, 오늘 추가로 받는 오답까지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과서와 비오비 채우기. 자, 이 부분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사람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나는 교과서랑 비오비 미리 다 채웠어요. 이미 다 풀었어요. 빈자리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는 건너뛰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된 사람은 어디로 가 있느냐? 개인 부교재들. 초반에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비워둔 그 개인 부교재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근데 나는 개인 부교재도 꼬박꼬박 달고 밀리진 않았어요 라고 하면 5단계 진입할 수 있죠. 자, 5단계 진입하게 되면은 심화 프린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교재를 안 했는데 심화 프린트를 그러니까 개인 부교재는 가지고 다니라고 했지만 오늘 필요 없겠지 해서 안 갖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자, 그런 사람은 3단계가 완료된 후 선생님 저 교재 안 갖고 왔어요. 그냥 프린트 주세요 하면은 심화 프린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런데 개인 부교재 잘 챙겨온 사람은 개인 부교재를 먼저 해결을 해 주시고요.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리고 우리 승우는
자, 우리 승우는 프로그램을 살짝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해줄게요. 아, 그럼 도영이 이거 도영이 먼저 주고. 자, 도영이 너는 1단계부터 해. 뭐라고? 시험. 그것도 나눠줘야지. 그것도 돌려줄 거야. 근데 그거는 일단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알겠다. 바로 V에다 바로 줄게. 자, 지난 시간 채점한 거 답안지. 너 교재 2권 다 오늘 다 채워. 알았지? 이건 2점만 깠어. 정말 마지막 줄. 자, 그래서 잠깐만요. 승우 풀어는 좀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이거 논리적으로 결함이 없고 잘 했는데 내가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낸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배운 방법인 건지. 아니 생각해낸 거야? 훌륭하네요. 그 다음에 승우 요거 일단 저기 미제출 개별 오답까지는 똑같이 가. 그리고 너도 교과 갖고 왔니? 그럼 교과서는 다 풀어서 넘어가면 되고 너는 BOB 대신 학교 프린트. 새로 나온 건 없어? 여러 가지 방법 그럼 PDF 선생님 좀 전달을 해주시고, 오케이 파일로 바로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 프린트는 안 갖고 왔으면 요거 너희 재작년하고 2022년, 2021년 너희 학교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2022년 작년 것만 우리 교재에 아마 반영이 돼 있을 거야. 그래도 이것도 참고하라고. 그러니까 얘도 풀어보라고. 그러니까는 너는 교과서까지 다 채워져 있으면 3단계 들어갈 때 이걸 하면 돼. 오케이? 3단계 자리에 이걸 하시고 여기까지 되면은 개인 부교로 넘어가고. 무슨 말 해야겠죠? 플레이맵을 챙겨왔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강의 다들 제출이라고? 네, 제출할 거 제출해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진행하는 동안에 질문 있는 것들은 전부 개별 질문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